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도 참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참 갑갑합니다. 옵션 만기일도 지나고 나스닥 내일 목요일 새벽이죠.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영감님의 입 한마디에 한 번 더 난리 두루수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리를 끄집어올렸던가 모조리 반납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보시죠. 외국인 기관 검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토 돌변한다고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얘들은 아마 더 뺄 것 같습니다. 더 빼지 않으면 덜 뺄 거고 내일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또 검토는 던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요것도 빼야 됩니다. 14, 15일 이날 옵션 만기일 하루 이틀 동안 거의 2조를 샀는데 또 빼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쇄시키려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 지수는 그냥 무너지고 코스피 200 종목부터 무차별 종당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IT 플랫폼 반도체 용단 폭격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두가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을 때 유독이 다른 방향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요즘 같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강심장이 아닐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섣불리 들어갔다가 가차없이 처음 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렸을 때 반등이나 회복이 가능한 종목 같으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수익률을 쫓아서 종목을 찾다 보니 고점에 물려가 회복이 엄청난 시간을 고통을 감내해야 될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방송 중에 복지부동도 하시고 단타는 놓는 자리는 맞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당분간 계속 이런 장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적 발표 3분기 저희 나라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부터 아마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싶은데 그때까지는 좀 몸 좀 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나스닥도 뭐 그렇게 빼는 것도 없이 지지빌면할 거고, 환율에 속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게 환율과 10년물 미국 국제 금리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32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대. 삼성자 두드려 맞았죠. 원래 원칙이 그거였잖아요. 환율 강세, 삼성전자 매수, 이런 어떤 원칙들이 완전히 다 깨져 버렸습니다. 아마 뒷담화 맞은 것 같아요. 외환 기관 검토들도 외국인한테 뒷담화를 제대로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 갈로 열고 기계 군단 갈로 닫고 마찬가지로 걔들한테 기계 군단들한테 많이 박살나고 있을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저는 자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빅 뉴스는 아닙니다. 단지
웨스팅하우스가 저희 나라한테 소송 거는 거는 별 자기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미국 법무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을 웨스팅하우스가 침발을 하다가 그냥 자기 자국 내서 그냥 박살난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미국이 허가를 받아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반응은 없지만 뭐 악재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기관도 따로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쭉 들어와서 그나마 18,000원대를 한번 뚫어 봤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뭐 제 단체방 톡방에서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강한 상승 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이제 친환경 전기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거의 넘버원은 원자력일 거고, 원자력이 되지 않고는 지금 전기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아마 전력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주가는 충분히 가치 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야 될 주가는 맞습니다. 좀 길게 보시죠.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이상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 보셔야지. 옛날 한 2년 전에 전고점이 26,700원 되네요.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온다고는 봐요. 예.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오늘 슈팅이 좀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간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큰 욕심 안 보이고 조금씩 살라미 작전, 잘게 잘라 나간다 그러면 수익이 좀 짭짤하지 싶으네요. 예, 오늘 18,000원 꼭지 밀고 내려와서 그나마 장 마감 시간에 좀 더 말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계속해서 슈팅이 논다고는 여러분도 생각 안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짧게 잘라 나간다 그러면은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승으로 보고 주가의 판단을 해본다면은 뭐 유불문입니다. 18,400원. 예, 그리고 일단 18,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최소한 한 주, 2주 정도는 공방을 벌이는 횡보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겠죠. 뭐 기본적인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또 내려간다 그러면은 오늘 걸 다 도돌이 찍으면 17,200원이겠죠. 요 사이. 그래 보시면 위로 5%, 밑으로 5%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네요. 예,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 수급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낙 이 애들도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오늘 공매가 보시면은 급격하게 늘었죠. 75만 주. 예. 예, 무슨 말씀 드리니까 공매도 위로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확률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요즘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공매 수량을 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네, 요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 맞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로 봤을 땐 또 마찬가지, 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짐이 좀 야릿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올라갈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내려갈 그래프일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 다음 월간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2개월 정도 지금 뭐 대충 한 2개월 정도죠. 계속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날 9월 11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반등공화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슛 주고 둘 중에 하나
길을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점이 11,800원입니다. 11,800원. 11,800원 지점을 어저께 한번 꼬랑지 타고 내려왔다가 오늘 조금 더 슈팅 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 지점에 올라타는지, 요 지점에 올라타서 적어도 요런 공방들이 좀 벌어진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괜찮은데, 요거를 시나리오를 좀 짜자보면 좀 있으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거기에 예상치에 어떻게 부합하느냐에 따라가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변동성이 제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끌어가십시오. 어제도 제가 현대인프라코어를 말씀드렸듯이 슈팅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리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HMM이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개걸음치기 시작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빠지든 오늘 아마 자꾸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결론이 나야 될 주식이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저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밑에서 받쳐서 사요. 받쳐서. 매도로 사는 걸, 매도의 호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매수 호가에서 받쳐서 삽니다. 참 주가가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주가가 힘들어지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연중 최저 거래량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시장을 떠난 종목이라는 거. 이유는 단 하나, 매각 이슈에 따른 어떤 길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계속 노이즈만 나오고 있으니 뭐 의미 없는 공매도 그냥 참 공매도 상한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이제 다 갚아버려서요. 아마 좀 더 줄었을 거예요. 더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놓은 게 보니까 최소 7조 8조 뭐 대충 한 8조 선 같으면 한 2만 주가 한 2만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는 앞으로 나올 주식의 수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한 8조, 현재 주가로 계산할 땐 462 24 4만주 6조 4천억. 프리미엄은 약 한 20% 정도,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회사 프리미엄은 한 20% 정도 될 것 같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바닥이고 지금 계속 바닥이에요. 주수 안정이죠. 한 단계 밑에 내려온 거는 매각 이슈일 것 같은데 17,5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500원까지는 항상 열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17,500원 되면 16,000원 초중반 때 사신 분들 일단 수익 좀 보시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다시 담으면 됩니다. 아니면 물량 조정을 하셔서 수량을 좀 늘려가셔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아직 저도 15,000원 후반대 사진 거는 추가로 매집한 거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가 2주 계속 빠졌어요. 다시 1000불 위로 올라가는지 이것도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경기로 봤을 땐 3분기가 피크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YO로 봤을 땐 엄청난 변동이 있을 것 같고 2분기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2분기보다 실적이 좀 더 나올지 내일부터 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 어제 삼성중공업도
들어간 수량이 아침에 8,680원, 실은 제가 오늘 한 8,800원까지 봤는데 결국은 밀렸습니다. 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기계 군단이죠. 기계 군단. 기계 군단들의 매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량도 그렇게 고만고만. 뭐 빠지도 않고 보합이죠, 그죠? 예, 보합입니다. 근데 혹시 내일 센 반등을 줄지 몰라서 일부만 정리하고 다른 계좌걸 다시 해서 그냥 어제 매집한 수량은 거의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더 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볼 것 같은데 한번 슈팅을 줄 자리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 영향인지 오전에 좀 세게 치고 올라가다가 그냥 쭉 밀려버리더라고. 그러고 이번 주에 뭔가 또 이래 뭐 계약건 하나 탁 터지지 않을까 하는 초은 생깁니다. 혹시나 삼성중국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8,8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는지 38이 24, 48이 32, 한 4, 5% 되나요? 저도 한 4, 5% 보고 들어갔는데 내일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빠질 주가는 아닙니다, 이거. 빠질 주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래 뺀 거 뭐 물량 매물 폭탄도 아니고 뭐 자전거에 돌아가 기계식 군단에서 빠지는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 보시면 대환유화. 자, 제가 롯데케미칼을 남바 3에다 올려놓은 거를 쭉 밀어가 대한유화 옆에다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이유는 요놈들이 돌아가는 게 지금 같이 갑니다. 같이. 딱 보시면 같이 갑니다. 형님 끌고 동생 따라가다 동생이 끌면 형님이 따라가고. 자, 여기서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자 보시면 대환유화 외국인 2,600, 2,700주 정도. 자, 외국인 17,000주 팔았죠. 자, 기간 3,000주, 4,000주, 케미칼 30,000주, 프로그램 2,300주 매수, 케미칼 프로그램 16,000주 매도, 17,000주 매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검투 팔고 검투는 뭐 일단 이 매집부터는 무조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매도 놓으니까 제껴놓고 보험투신 그 외에 보험투신 사모펀드는 연기금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자, 대한유화 검투 빼고 보험투신 쭉 연기금 거래가 없죠. 대한유화. 그렇죠. 롯데케미칼은 거의 비슷한 주가에 대충 12만주, 3만주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롯데케미칼처럼 만의 거래량이 터질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래가 터질 때까지, 롯데케미칼의 거래량이 터질만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보시고 비중을 30%에서 50% 정도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5만주에서 10만주 정도 대환유화는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때까지 그냥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대환유화는 조금씩 올라가가 슈팅이 노는 그게 높은 15만원 이상에서 슈팅이 노는 거랑 14만원대에서 슈팅이 노는 거랑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수익률이 왜 그러냐니 잘 보시면은 제가 차트로 또 대환유화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날 두드려 맞은 이날 요날이 13만원대 초중반대죠. 종가기준 13만 3천원입니다 8월 11일이죠 롯데케미칼
8월 10일 요 날이네요. 같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같이 두드려 맞았는데 요 두드려 맞은 날 거래량이 요날 두드려 맞은 요날 롯데케미칼이 18만 9천주, 대환유화 두드려 맞은 이날 3만 6천주예요. 비교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뺀 이날 10만주, 2단 콤보로 맞은 이날 다 합하면 약 14만주인데 롯데케미칼 한번 보세요. 요날 10만주, 18만주, 뭐 19만주에 요날 약 30만주. 배로 많죠?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대환유화가 요날 19만, 어디 갔어요? 대환유화 요날 9월 4일 9월 4일 이날 거래량이 6만주 터졌을 때 8% 종가 기준으로 막 대충 9%인데 롯데케미칼은 요날 보시면은 19만 8천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배 딱 차이라가 같이 움직여요. 3배. 근데 이게 역전대가 거래량이 터질 때 그 날이 고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대환유화에 단기 고점.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거를 유심히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겠지만은 거래량이 대환유화가 5만주에서 10만주 사이에 슈팅이 나오면 롯데케미칼이 적어도 10만주에서 15만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 그때가 롯데케미칼 대환유화의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때가 단기 고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5만주 미만의 거래량이 돼서는 꾹 참고 손가락 기부사하고 계속 차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최단으로 보시려면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예, 이제 점점 다 와갑니다. 단기 고점이. 다음 대한항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쁘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사람, 제가 방송 초장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두 왼쪽 방향을 볼 때 누군가 오른쪽 방향을 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모아가는 자리는 아름다울 뿐입니다. 모아가는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니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때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상황에서. 자, 그래서 대한항공을 많이 시드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관망만 하시고 즐기시면 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욕심 부릴 자리는 분명히 많습니다. 네. 그럼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가 있어야 될 건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슈팅의 급락한 장은 오지 않을 거예요. 단지 뭐 한 2, 3단 콤보로 두드려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현재 요 기점에 자 보시면 요 라인이 다 끊깁니다. 요 라인 하나 둘 셋 3봉에서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요거는 더 이상 밑으로 빠질 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디를 기점을 보시느냐면 요 점을 보십시오. 요 날 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주간으로 봤을 때 3만 고가가 월이네요. 주도 마찬가지네. 자 보시면 요 라인에 걸치죠. 요 라인에 걸칩니다. 현재 요까지 쳐다보아야 될 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충 한 10% 정도 나올 거예요. 10%. 요 이상을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 요 라인을 바닥으로 따지고 있을 때는
요 라인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만큼에 먹을 수 있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대한항공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아까 백으로 말씀드렸듯이 요 전 삼봉의 여기에 요 딱 걸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버티만 주면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올라갈 일밖에 없겠죠. 자, 거꾸로 백으로 딱 그리면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향후 이 회사의 주가는 3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냐면은 약 50% 넘어가요. 그래서 좀 무식한 이야기로 드리자면은 이 회사 종목 그냥 내놓고 1년에서 1년 6개월을 놔두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50% 수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금리 인하 시기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들어간다면은 효과는 내년 하반기 때 보실 거고, 하반기에 불 붙으면 소비가 진작될 거고, 그러면 후내년 이맘때 주가는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어느 주가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도 수익권이고 짧게 보는 단기적인 수익권을 봐도 바닥에 있는 주식이니까 주간으로 봤을 때는 요 바닥에서 요까지 이렇게 26,000원선 요까지 갭에는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중단기적으로. 그래서 갈 단풍 들때 22,000대에 사신 분들은 뭐 수익 보시고 단풍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악재는 없습니다. 뭐 기름값이 올라봤자 고객의 티켓값에 상실을 시킬 거고, 그리고 시즌은 다가오고, 뭐 더 이상 뭐, 그리고 또 10월 초에 아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방향이 정해지면은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을 별개한다면 대한항공은 더 좋아지겠죠.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데. 그렇잖아요. 뭐 합병한다면 합병하는 방향성이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악재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호재에 따라가 방향이 정해질 뿐이니까 그냥 차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가 답답하신 분들, 답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조금 올라서 1328원, 채권금리 4.3을 넘어갔죠. 아까 좀 빠지다가 저녁 때 빠지다가 좀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밀려서 거의 1폰트 육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또 쇼가롱의 장난으로 막 또 이리 늘뛰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그렇게 세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고, 단지 걱정스러운 건 배터리주입니다. 배터리주. 내일도 배터리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내일 장도 그렇게, 저희 장도 우호적인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종목들은 그나마 그렇게 영향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오늘 좀 올라간 주식 수익 보신 분들은 두 달 뽑고 주무실 거고, 내일 좀 더 올라갈까 싶어서 비중을 축소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도 걱정되겠지만 수익을 좀 적게 보신다 생각하시고, 뭐 빠져있는 주식들은 막 그냥 감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오늘 내일 한국 증시까지 어떻게 밀리든 좀 견뎌보시면 목요일 아침 장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또 오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지 마시고 눈담 감고 한두 시간 HDS 한번 창을 한번 닫아 보시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